4.10 총선 참패의 원인을 기록하는 백서에 이른바 한동훈 책임론을 기록하는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자, 총선 이후에 첫 번째 인터뷰인데 늦었지만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의정활동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예, 예. 저 한때는 천하용인이라고 불렸어요. 예, 예. 그죠?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기 전에. 근데 지금은 그 용에 이제 다른 저 용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근데 한때 동지였던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저랑 이제 며칠 전에 인터뷰할 때 예, 예. 뭐 아시겠지만 황우여 비대위 인선을 보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왜? 김재석 당선인이 아니고 김용태 당선인을 넣은 취지는 예, 예. 주류에 저항하지 말고 가장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인터뷰? 천하람 당선인뿐만이 아니라 예. 관련해가지고는 많은 분들과 언론에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려를 부정할 필요도 없다라고 봐요. 저희가 지난 2년간 예. 당이 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런데 제 입장에서 비대위원을 수락할 때 배경은 뭐 주류에 저항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예.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느냐가 그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것 중 하나가 저는 전당대회 룰 개정이라고 생각하고 민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를 관철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당내에서 많은 구성원들 설득하고 또 이야기 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룰 부분에 있어서 민심 반영 비율은 어느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잡혀갑니까? 저희가 이제 첫 회의를 했고 예. 이제 아마 다음 회의부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예. 이 저 황우여 비대위가 이른바 이제 친윤 비대위다. 친윤 인사가 너무 많다. 법조인 너무 많다. 검사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언론의 분석에 따라 분류에 따르면 김용태 당선인이 유일하게 이제 비윤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이 비대위에서 김용태 당선인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제가 지역 안배나 예. 뭐 홍일점이 되려고 수락한 것은 아닙니다. 예.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번 비대위는 독배를 마실 수밖에 없는 지도부지 않습니까? 예.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해서도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이것만 하더라도 이러한 안건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갈등일 거고 또 저희가 총선에서 참패했고 많은 분들 통합해 나가는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비대위이고 그걸 잘 해낸다고 하더라도 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대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락한 것은 그만큼 당이 어렵고 당에 거듭된 요청이 있었고 이번에 정말 총선 패배로 인해서 저희가 달라지는 모습 보여드리고자 또 그러한 과정에서 저에 대한 기대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목소리도 내고 예. 또 민심을 잘 반영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달라는 의도라고 알고 있고 거기에 잘 부합할 수 있도록 목소리 잘 내겠습니다. 그 다른 당이지만 한때는 동시였던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인 저 인터뷰할 때 보면 김용태 당선인이 예전과는 다르게 개혁적인 어떤 목소리를 좀 덜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잘 경쟁해 나가실 분인데 예. 근데 저는 언제나 과거에나 지금이나 제 목소리와 스탠스는 같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는 예. 프레임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 저를 친윤이냐 비윤이냐 계속 다들 규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오. 그러한 부분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예전에 천하용인 시절에는 비윤, 반윤으로 프레임으로 김용태 당선인을 봤다면 지금은 친윤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보려고 한다 이런 의미세요? 그렇게 자꾸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늘 똑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지도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예. 제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 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할게요. 예, 예. 김용태 당선인은 친윤입니까? 비윤입니까? 반윤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기준으로 저 본인의 저는- 정체성을 얘기한다면 친국민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친국민, 친대통령 어느 예. 대통령이 오더라도 예. 저는 그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환경 특히 여당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친국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나 어떤 저 메시지라든지 용산 인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이후에 뭐 특히 제가 그저께 뭐 대통령이 변화해야 대통령하고도 된다는 목소리는 좀 있었잖아요. 만나왔고 예. 제가 공교롭게도
그 이준석 대표 체제 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도 지도부였고요. 예. 지금 2년 만에 다시 비대위원으로서 이제 지도부에 합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그 당시에도 이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도부 오찬을 했었고요. 예. 지금 총선 패배하고 나서 2년 만에 대통령하고 또 만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2년 만에 대통령을 뵀는데 제가 느낀 것은 처음 봤을 때보다 지금 당의 입장을 많이 달라는 말씀을 그저께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전화를 하고 예. 그러니까 또 당이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 많이 내주고 정부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을 많이 전달해주면 참고하겠다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 어쨌든 2년 사이에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 또 그 변화를 정말 할 것인가를 국민들이 지켜보실 거거든요. 예.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도 저도 잘 같이 당정이 변화하는 모습 이끌 예. 수 있도록 저도 잘 역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는 인사인데 예. 최근에 용산 대통령실 인사들 보면 뭐 어저께인가요? 조선일보에서도 좀 지적을 했던데 낙선자, 낙천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더군다나 그 낙천자가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 이번에 낙선하고 낙천한 사람들을 참모로 다시 뽑아다 쓴다. 뭐 이런 일각의 비판이 있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 인사는? 일단 대통령실 비서관하고 예. 대통령실 참모들 예. 하고 행정관 이런 자리와 또 이렇게 공기업 차장 이런 거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 참모에 대해서는 전 그 기준 중 하나가 대통령이 같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대통령 비서잖아요. 그래서 예. 장차관이랑은 다른 관점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대통령실 참모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의 의중을 좀 더 잘 이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저 당이 뭐 졌기 때문에 민심을 좀 청취하기 위해서는 그동안과 좀 다른 저 컨셉의 인사를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를 저 데려다 쓰는 거 아니냐. 과연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을까. 뭐 이게 이제 그 조선일보 기사의 어떤 핵심과 걱정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걱정도 우려가 있는 것도 저는 이해하고요. 다만 또 말씀을 드릴 게 저희가 이번에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이 가셨잖아요. 홍철호 수석은 인연이 없죠, 대통령이랑. 예. 홍철호 수석 같은 특히 정무수석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예. 심지어 홍철호 수석은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예. 전략부총장인가요? 부총장도 맡으셨던 분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여러 개혁적인 목소리도 내셨던 분이고 예. 저는 이분을 정무수석에 모셨다라는 것 자체가 좀 당내 다양한 인사들하고 대통령이 좀 접촉하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물론 이제 언론이나 우려도 있지만 그러한 또 정무수석이 또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우려가 또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바로 밑에 정무일 비서관은 지금 이용 전 의원이 찐윤 중에 찐윤인 이용 전 의원이 유력하다 이렇게 나오던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실 비서 참모는 대통령이 일 잘할 수 있는 분으로 마음 맞는 분으로 하시겠죠. 자, 근데 다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공기업 기관장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은 이런 회전문 인사보다는 이런 비판보다는 정말 그 공기업에 맞는 분이 갈 수 있도록 저도 목소리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부산 수영에서 공천 받았다가 이제 공천 취소되고 무소속 출마했던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용산 저 참모로 발탁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거든요. 뭐 보셨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뭐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제가 뭐 그 장 전 최고위원님하고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제가 이 언론에서 또 괜히 말을 또 덧붙이면 괜한 또 오해도 살 수 있고 그런데 물론 이제 제 대전제는 대통령실 그 비서관 참모분들은 대통령이 일할 수 있기 편한 분들을 모시는 게 맞지만 다만 이제 거론하셨던 그 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탈당하고 출마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이 어쨌든 이른바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해당 행위가 될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저희 당 후보가 있었고 그러한 분을 다시 대통령실로 모신다는 것은 조금 그거는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있어서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뭐 어떤 가시화됐을 때 입장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총선백서 TF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제 저 서울 지역 출마자들과 회의 비공개 회의 했다는데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저는 예. 그 총선 백서 TF일 때 비대위원 지명되기 전에 활동하다가 예. 비대위원이 지명되면서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제 예. 내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 보니까 어제 이제 소위 말하는 이른바 한동훈 책임론이라는 거, 그 2조 심판은 그거 가지고 좀 경론이 있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메시지하고 전략이 패착이다. 뭐 이런 얘기. 또 반대로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떠넘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도부로서 그런 지적이 한때는 있을 총선 백서 TF 위원이었는데. 뭐 있다고 보고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이셨잖아요. 예.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그 설문조사와 예.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음. 전략을 총괄하셨고 모든 선거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다만 저는 언론에 나와서도 이야기 드리지만 예. 기본적으로 총선은 국정평가입니다. 음. 선거를 흔히 인물, 뭐 조직, 구도, 바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예. 저는 그중에 총선은 구도가 8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부를 지원할 거냐, 예. 정부를 견제할 거냐, 여기서 유권자분들의 한 8할 정도가 판단이 선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런 당연한 구도 안에서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짰느냐 등 전반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이니까 예. 이건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보면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정권 심판론 예, 이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나가면 패배의 예. 가장 큰 책임은 당보다는 대통령실에 있다 이 얘기입니까? 이런 의미입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 예. 총선 원인에 대한 패배 원인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고 예.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예. 그 말씀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검찰 인사가 있었어요. 예, 예. 이 검찰 인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지키기 위한 방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통령실은 그게 아니라 정기적인 인사일 뿐이다. 거기다 홍준표 시장은 뭐 방탄이 아니라 상남자의 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 김영태 당선인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 검찰 인사? 그러니까 이유가 어찌 됐든 예. 실제 그러한 일의 어떤 사실적인 부분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 인사 관련해서는 저는 국민의 영린이 무섭다는 것을 인지하고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검찰 인사 교체는 예.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이루어진 거여서 예. 국민들께서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해 보여서 위험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특검에 저희가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도 인지해야 되고요. 예. 뭐 인사가 났으니까 어쨌든 저희가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국민적 우려가 없이 예. 법의 지배, 그러니까 공정한 법의 집행,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 수사로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총장이 이현석 총장의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그 원칙대로 수사한다. 그 얘기는 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하겠다 뭐 이렇게 읽히잖아요. 근데 야당 앞서 한민수 대변인 보니까 인사 났으니까 소환 조사 안 할 것 같은데 요 얘기입니다. 야당의 지금 예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태 당선인은 소환 조사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겠지만 예. 저는 소환 조사에 대한 어떤 판단이 선다면 수사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도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래요? 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이 시대의 공정한 예. 법의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에 관해서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요거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다음 주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특검론의 본질은 대통령 탄핵이라고 생각해요. 그 의도를 민주당이 숨기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요. 예. 총선 민의는 대통령 견제이지 정권 타도가 아니라는 점도 민주당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를 하찮게 보지 말고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실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 하는 게 특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수처는 수사에 성역을 두지 말고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 등 일정 같은 것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정말 공수처의 최상병 수사가 부실하다면 저는 공수처 폐지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용태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